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5월 20일 화요일장 파이널샷 시작합니다. 오늘 국내 증시는 AI에 대한 기대감 속에 어제 하락을 만회하는 듯한 움직임으로 출발을 알렸다가 2차 전지가 줄줄이 신저가를 기록하면서 시장에 조정을 받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서 우리는 시장에서 어떠한 투자 포인트를 집중적으로 바라봐야 될까요? 저희 마켓 A컷에서 알아보시죠. 네, 마켓 A컷을 통해서 오늘 시장에서 제가 꼽은 가장 중요한 순간을 캡처를 해봤습니다. 바로 컴퓨텍스 2025에서 젠슨항 엔비디아 CEO의 기조 연설에 대한 한 장면인데요. 여기서 젠슨항 CEO는요, 엔비디아가 더 이상 기술 기업이 아니라 인프라 기업이라는 기업의 체질 개선과 관련된 강력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젠슨항 CEO의 발언 지금 바로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다양한 AI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아무래도 AI 시장에 대한 확장 기대감이 보이는 듯합니다. 네, 엔비디아는 더 이상 기술 기업이 아니다, 인프라 기업이다. 이것은 과연 무엇을 뜻할까요? 젠슨항 CEO의 발언을 통해서 AI의 확장에 대한 이야기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Doesn't just build supercomputers for the world. Today, I'm very happy to announce that we're also building AI for Taiwan. And so today we're announcing that Foxconn, Taiwan, the Taiwanese government, NVIDIA, TSMC, we're going to build the first giant AI supercomputer here for the AI infrastructure and the AI ecosystem of Taiwan. Thank you. 네, AI 인프라 확장에 대한 자신감 넘치는 젠슨항 CEO의 발언을 함께 들어봤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장을 통해서 조금 더 자세한 상황 알아보시죠. 젠슨항의 선언, 우리는 더 이상 단순한 칩 회사가 아니다. 그러면서 정말 다양한 AI 관련된 이야기를 내놨는데요. AI가요, 우리가 일상생활을 살면서 꼭 필요한 전기, 인터넷과 같은 국가 기반 시설이고 그 중심에는 엔비디아가 있다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우선 GB300 블랙일 칩을 활용해서 공장 구축에 대한 핵심 장비에 대한 기반을 마련하고요. 최대 조개 단위의 파라미터의 처리가 가능한 AI 워크스테이션 그리고 DGX 스테이션 등 개인과 기업용 AI 장비에 대한 이야기를 연이어했습니다. 이제는 AI가요, 기업을 넘어서 개인의 연구와 산업을 연구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핵심적인 연구 산업이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다음 장을 통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그런데 방금 연설을 통해서, 영상을 통해서 저희가 봤던 것처럼 대만이 중심에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AI 생태계 핵심 국가로 대만을 선정을 한 것인데요. TSMC는 폭스콘과 손을 잡고 AI 컴퓨터 공장을 대만에 구축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R&D 연구개발 신사옥인 컨스텔레이션을 타이베이 인근에 있는 베이터우 지역에 착공한다고 합니다. 이와 함께 엔비디아의 글로벌 인재 1,000명 이상을요, 대만에 집중적으로 배치한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대만 정부는 이제는 TSMC 보유국에 그치는 게 아니라 AI 패권국으로서의 진화다라고 호평을 했고요. 젠슨항 CEO 역시나 대만이 AI 로봇의 진원지로 발전했다라는 호평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에서 우리는 의문을 남길 수밖에 없습니다. 왜 또 대만일까? 우리나라는 계속해서 왜 빠지는 것일까? 시장에서 우리나라가 AI 산업 경쟁력에서 뒤처진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올해 상반기 젠슨항 CEO가요, 아시아 여러 국가를 방문을 했는데요. 중국과 일본, 대만, 그리고 중국과 대만을 또 갔습니다. 우리나라 이름은 빠져 있습니다. 올해 들어서 젠슨항 CEO는요, 단 한 번도 우리나라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지금 세계에서는요, 우리나라에 대해서 설계와 패키징 그리고 서버가 없기 때문에 HBM만 빼고는 별 볼 일이 없다라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인재 경쟁력 순위에 대해서 저희가 그래프로 조금 정리를 해봤는데 대만이 18위고요. 우리나라가 26위입니다. 그 아래에 중국과 일본이 있다는 것은 조금은 안심할 만한 상황입니다만 만약에 아시아 국가에 투자를 하게 됐을 때 굳이 우리나라를 선택할 그런 매력이 떨어진다는 거겠죠. 여기와 더해서 민간 투자액이요, 우리나라는 두 자릿대 순위로 좀 밀려있는 상황이고요. 지난해만 봤을 때 우리나라가 AI 투자에 13억 달러가량을 투자했다면 대만은 3년간 매해 12억 달러의 투자안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정부의 투자가 부족한데 민관 협력이 미흡하다는 게 최대 단점으로 꼽히고 있기도 합니다. 대만은 현재 사람 그리고 인프라, 돈까지 많이 갖추고 있는 그러한 국가로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실제로 파운드리와 반도체 설계, 패키징 1위가 대만과 연관이 있는 기업들이 이름을 올리고 있기도 합니다. 다음 장 보시죠.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을 대표하는 삼성전자와 SK의 전략 그리고 현재 시장의 평가는 어떨까요? 삼성전자에 대한 저점 매력 부각도는 많이들 들으셨을 겁니다. 중국과 미국의 관세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삼성전자 주가를 부양하고 있고요. 글로벌 수출 경쟁력에 대한 회복 가능성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나 제가 최근 주목했던 게 8년 만에 삼성전자가 조금은 공격적인 R&D라던가 아니면 인수합병에 대한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플렉트 그룹과 마시모를 인수하면서 인수합병을 점점 확대하고 있고 이게 결국에는 AI 생태계의 수직 계열화를 위한 선제적인 투자다라는 그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가전과 B2B 사업의 포트폴리오를 강화를 하고 있는데요. 다만 아직도 HBM이 지금 발목을 붙잡고 있는 상황이죠. HBM3 그리고 HBM4에 대한 공급 시기가 과연 언제로 결정날지 의문이 남겨져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시원한 반등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반면 SK 하이닉스는요, HBM 부분에 대해서는요, 세계 1위 자리를 돋보이 하고 있는데요. 시장 점유율이 68%를 갖고 있으면서 독보적인 업계 1위고요. HBM3E에 대한 12단 공급에 대한 점유율이 압도적인 상황입니다. 여기에 HBM4 조기 양산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시장 점유율을 선도하고 있고 엔비디아와 협업 관계가 계속해서 밀착 관계로 지속되고 있다는 것은 긍정적입니다. 다만 삼성전자나 다른 경쟁자가 HBM4에 대한 허락을 받게 된다면 SK 하이닉스의 경쟁력은 다소 좀 줄어들 수 있겠죠. 이렇게 대형주들의 흐름을 함께 확인을 해봤고요. 우리가 그렇다면 2차, 3차 수혜주로 주목받는 기업들은 어떤 게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엔비디아가 한국에 오지 않는 그 패싱이라는 이야기까지 듣는데 모든 기업들이 조금 소외를 받는 걸까요? 그건 아닙니다. 엔비디아가 HBM4부터 고객 맞춤형 패키지 전략에 대한 본격화를 선언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은 패키징 그리고 후공정 관련된 기업을 집중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엔비디아 밀착 관계를 갖고 있는 SK 하이닉스와 연계되어 있는 국내 소부장 관련된 기업이면 더더욱 좋겠죠. 대표적인 종목들을 제가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한미 반도체, 한화 비전, 테스나, 아이엔스가 있습니다. HBM 공정의 장비와 소재 국산화율이 높은 분야, 그리고 그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들을 눈여겨봐야 됩니다. 엔비디아가 투자는 대만의 중심의 AI 인프라 구축을 선언했지만 여전히 HBM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상황인데요. 한국이 HBM밖에 없다라는 것은 HBM이 세계 시장에서 우리나라만큼 잘하는 나라는 없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대만의 독주 속에 우리나라는요, 결국에는 엔비디아의 전력적인 연결성이 있는 기업을 중심으로 선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SK 하이닉스는 워낙 HBM과 관련된 독보적인 기술력을 갖고 있고요. 반도체 소부장 관련 기업들에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패키징 그리고 후공정 관련 기업들을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는 어떠한 곳에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것보다는 반도체 관련 기업들 가운데서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되는 기업이 어떤 게 있는가, 그렇게 추려본다면 지금 이렇게 세 가지 줄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AI는 도구가 아니라 인프라다라는 이야기를 젠스랑 CEO가 했습니다. 그만큼 AI 생태계에 대한 확장 가능성에 대한 확신을 또 다시 보여준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쉬운 점은 대만의 AI 인프라의 구축 거점으로 형성한 것이지만 그 가운데서도 우리는 투자 포인트는 삼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필요한 건 우리가 칩에 집중하는 것보다는 전략적으로 포트폴리오를 설계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마켓 A컷 정리해 보겠습니다.